장인 혹은 만능 제주꾼이라는 명칭 아래 그 이면에 숨겨진 지극히 냉철한 관찰자적 면모를 지닌 ISTP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서늘한 실존적 심연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가 동력을 잃고 가동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기능적 정지이자 주체성을 상실한 존재가 겪는 인지적 파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 고찰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나 일시적인 슬럼프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자발적인 선택권이 거세된 채 불가항력적인 비논리적 상황과 경직된 시스템의 압착에 의해 삶의 목적과 동력을 잠식당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해부입니다. 본래 ISTP에게 삶의 지향점은 타인의 승인이나 거창한 이상주의 혹은 사회가 규정한 선형적인 성공 궤적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실존의 본질은 외부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물리적 법칙으로 해체하고 이를 자신만의 정교한 내적 논리체계라는 여과기에 투과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도출된 가장 효율적이고 정밀한 방식으로 현실에 개입하여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때 이들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들에게 살아있음의 감각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의 인과율을 명확히 장악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도구적 자율성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고유한 최적화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인과적 명징성과 행위의 자율성이야말로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동력이자 실존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문법은 종종 이들의 날카로운 논리를 무력화하며 거칠고 비효율적인 프레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곤 합니다. 개인의 실질적인 역량이나 합리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관료주의적 관습, 논리적 근거가 결여된 감정적 호소 혹은 물리적 한계와 법칙을 무시한 채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지워지는 불합리한 기대들은 ISTP를 이른바 시스템적 유폐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 상황에서 ISTP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닌 시스템의 오류를 묵인하며 작동을 지속해야 하는 수동적인 부품으로 전락합니다. 이처럼 자아의 확장보다 환경으로 인한 수축이 강요되는 상황이 지속될 때 이들은 단순히 방향을 잃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인지적 예리함이 서서히 산화되는 실존적 녹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기능의 정지를 넘어 존재의 본질이 마모되는 과정이며 외부의 비논리성이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소리 없는 붕괴입니다. ISTP가 이러한 환경적 압박 속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상실해 가는지, 그 심리적 역동의 본질과 고통의 층위를 격조 있고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는 기능적으로 완벽했던 한 존재가 비합리적인 세계의 무게에 눌려 침묵에 잠기기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살피는 실존적 추적이 될 것입니다. 1. 정밀함의 붕괴 외 환경은 ISTP를 무너뜨리는가? ISTP에게 환경이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물리적 배경이나 수동적인 공간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조립되어야 할 역동적인 변수들의 체계이며 자신의 내적 논리가 실존적 효능감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투과해야 하는 기술적 실험실입니다. 타 유형들이 환경을 정서적으로 수용하거나 사회적 관계의 장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ISTP는 환경을 자신의 인지적 정밀함이 유효하게 작동해야 하는 유기적인 물리계로 정의합니다. 이들에게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자아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적 호흡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은 시스템이 내포한 미세한 비효율이나 인과관계가 결여된 비논리적 균열에 대해 극도로 기민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자극을 무미건조한 정보나 파편화된 데이터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을 관통하는 물리적 법칙의 정합성, 타인의 표면적 언사,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 의도와 동선, 공간이 지닌 구조적 결함과 잠재적 오작동의 가능성을 전신으로 포착하는 인지적 스캐너를 가동합니다. 이는 주기능인 내향사고가 부기능인 외향 감각의 예리한 촉수를 통해 현실을 실시간으로 감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높은 인지적 개방성은 주변 환경이 자율적 통제권과 논리적 효율을 보장할 때 ISTP의 내적 질서와 강력하게 공명하며
최상의 문제 해결 능력을 산출하는 핵심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밀한 분석적 개방성은 극한의 상황에서 이들의 가장 취약한 급소로 작용합니다. 환경이 개인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체제로 변모하거나 인과응보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정서적 불협화음으로 오염될 때 ISTP는 이를 이성적으로 차단하거나 방어하기보다 그 시스템적 오류 자체를 내면으로 고스란히 흡수하게 됩니다. 인지적 스캐너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오류를 보고하지만 이를 수정할 자율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ISTP의 내부 회로는 가중되는 노이즈에 노출됩니다. 이때 환경은 더 이상 자아의 효능감을 확인하는 안식처가 아닌 생명력을 점진적으로 잠식하고 자아의 논리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경로로 변질됩니다. 부조리한 시스템 속에서의 존속은 ISTP에게 있어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을 넘어 자신의 인지 구조를 강제로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인지적 폭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능적으로 완벽을 지향하던 존재가 정합성이 결여된 세계의 압력에 의해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파국적 과정의 시작입니다. 1. 자율적 제어권의 박탈과 실존적 소외의 가속화. ISTP의 내면, 세계를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은 외부의 보편적 가치나 사회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고유한 내면, 논리체계인 내향사고에 기반한 주체적 판단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율성은 단순히 주어지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권리나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와 논리적 필연성을 정교하게 일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실존적 전제 조건이자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따라서 주체적인 제어권과 판단 프로세스가 거세된 채 외부의 명령을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환경은 ISTP에게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을 넘어 자아의 존엄성과 근간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실존적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개인의 구체적인 특수성과 기술적 자율성을 몰각시키는 엄격한 규율 시스템 혹은 비논리적 관습에 의한 통제는 이들의 정신적 활로를 물리적으로 폐쇄하는 것과 같은 압박을 가합니다. 창의적 사유의 개입이나 효율적인 방식의 실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단순, 반복적 과업은 ISTP가 지닌 인지적 역량을 고사시키는 척박한 토양이 됩니다. 성과를 오로지 비인격적인 수치와 절차적 정당성으로만 치환하는 관료주의적 노동 환경은 매 순간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정밀함을 탐색하는 ISTP에게 윤활유가 완전히 결핍된 밀실에 유폐된 것과 같은 극심한 마찰과 고통을 유발합니다. 본인의 내적 논리나 합리적 신념에 명백히 배치되는 과업에 생애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강제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자아와 행위 사이의 유기적인 결합을 해체하며 돌이키기 어려운 실존적 소외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소외가 심화되고 장기화되면 내가 행하는 매일의 행위가 더 이상 나의 본질을 대변하지 못하며 오히려 나를 부정하고 있다는 파멸적인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ISTP는 스스로를 지성과 의지를 가진 주체적인 인간이 아닌 거대한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소모되고 대체되는 무생물적 부속품이나 기계적 도구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행위의 주체성을 상실한 채 객체화된 자아는 삶의 목적을 지탱하던 의미의 축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곧 존재의 이유 자체가 근저에서부터 흔들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의 행위 속에서 어떠한 자기다움이나 논리적 일관성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비논리적 환경에 의해 가속화된 ISTP 실존적 소외의 본질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의 권태를 느끼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정신적 주권이 외부 세력에 의해 점령당하고 내면의 명징한 불꽃이 꺼져가는 침식의 과정인 것입니다. ISTP는 자신이 다루던 도구보다 더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했다는 비극적 인식 속에서 자아의 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인과율의 불협화음, 누적과 내면의 고립, 본능적으로 인과적 정합성과 도구적 합리성을 지향하며 비논리적인 마찰을 극도로 기피하는 ISTP에게 적대적이고 비이성적인 인간관계나 권위주의적인 조직 분위기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영혼의 기절을 잠식하는 치명적인 부식제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시스템이 내포한 미세한 설계 결함이나
주변의 부정적인 정서적 기류를 타 유형보다 기민하게 포착해내는 인지적 예민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수정하거나 논리적 대화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활로가 차단될 때 이들은 막대한 심리적 에너지를 내부로 소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과부하는 이들의 정교한 내적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아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심리적 탄력성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외부의 강압적 여건이나 위계적 압박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비논리적인 감정적 기대에 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 고착될 때 ISTP는 극심한 내적 모순에 직면합니다. 본래 이들에게 관계란 명확한 상호 호혜성과 논리적 거리에 기반해야 하지만 시스템은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수용과 감정 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장의 파열음을 막고 최소한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를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자아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은 위태로운 정지이자 잠정적인 굴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부조화는 진정한 자아와 시스템이 요구하는 외적 페르소나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킵니다. ISTP에게 있어 자신의 논리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지 구조 자체에 가해지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인지하는 핵심적인 사고 기능조차 마비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인과율의 불협화음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ISTP는 세계를 향한 탐구의 의지를 거두어들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논리적 색채를 지우고 타의에 의해 설계된 무채색의 외피를 두르는 순간 ISTP의 삶을 추동하던 강력한 엔진은 가동을 멈추고 급격히 소실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감을 넘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실존적 위기로 직결되며 심각한 무기력증의 전조인 시스템적 유폐 혹은 침묵의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압력에 순응한 대가로 내면의 세계가 고립되고 황폐해질 때 ISTP는 비로소 삶의 목적을 잃고 자신의 심연 속으로 침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교한 기계가 잘못된 연료와 무리한 하중으로 인해 내부로부터 녹아내려 마침내 영원한 정적에 잠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 엔진의 정지 목적 상실의 심층적 징후, 타의에 의한 환경적 압박이 장기화되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ISTP는 단순히 일시적인 정서적 침체를 겪는 것을 넘어 본연의 심리 구조가 근간부터 무너져 내리는 매우 특수하고 단계적인 심리적 정지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명확한 인과율을 장악함으로써 효능감을 획득하던 주체가 그 인과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왜곡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의 논리를 투사할 유효한 공간을 찾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심층적인 인지적 괴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일반적인 임상적 우울증의 범주를 넘어선 심원한 실존적 파국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본래 ISTP의 심리 체계는 현실의 난관을 돌파하고 자아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지극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가혹한 환경적 압박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이 기제들은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외부를 향해 예리하게 벼려졌던 사고의 칼날은 갈 곳을 잃은 채 자신의 내면을 잠식하는 공격 수단으로 변질되며 생존을 위해 구축된 방어 기제들은 오히려 자아의 통합성을 해체하고 인지적 공백을 야기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러한 침식 과정은 ISTP의 정신적 근간이 어떠한 논리에 의해 해체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외부의 강압이 내면의 핵심 논리와 충돌하며 발생하는 파열음은 이들의 주기능과 부기능이 제 역할을 상실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퇴행하게 만듭니다. 삶을 지탱하던 의미의 축이 꺾이면서 발생하는 정서적 공동화 현상은 이들의 인지와 행동 전반을 마비시키기에 이릅니다. 이제부터 상술할 징후들은 ISTP가 삶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지적, 정서적 붕괴의 단계들입니다. 이는 고유한 기능적 자율성이 강제로
거세당한 이들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이자 극단적인 환경적 부조화 속에서 자아의 소멸을 늦추기 위해 분투하는 처절한 내적 저항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던 엔진이 멈춰서고 정교한 인지, 체계가 침묵에 잠겨가는 이 비극적인 단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현재라는 안식처의 붕괴와 감각적 차단. 본래 ISTP에게 현재는 단순히 시간의 선상에 놓인 물리적 지점이나 추상적인 시점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현재는 자신의 도구적 주체성이 발현되는 유일한 실존적 영토이자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능동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자아의 효능감을 확인하는 최후의 안식처입니다. 무기능인 외향 감각은 이들이 세상과 실시간으로 교감하며 생명력을 얻는 핵심적인 인터페이스이자 현실이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와 자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데이터 전송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조화와 논리를 상실하고 오로지 예측 불가능한 고통과 억압의 발원지로만 기능하게 되는 순간 ISTP의 심리 기제는 자아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외부 세계를 향한 감각의 통로를 스스로 봉쇄하는 감각적 마취 혹은 인지적 절전 모드 상태에 진입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외향 감각이 본연의 기능을 멈추게 되면 일상을 지탱하던 기술적 즐거움과 물리적 몰입감은 급격히 소실됩니다. 평소 영혼을 위로하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던 정교한 물리적 메커니즘이나 도구의 조작감은 이제 그저 고막을 자극하는 무미건조한 소음과 손바닥을 짓누르는 금속의 중량으로 전락합니다. 삶의 활력이자 소소한 실존적 기쁨이었던 도구적 탐닉, 미시적 문제 해결의 쾌감, 현장의 질감이 제공하던 심미적 완성도는 생기를 잃은 무채색의 풍경으로 변질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기호나 취미를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각을 통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자아의 생동감을 유지하던 실존적 연결고리가 물리적으로 단절되는 현상이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계와의 모든 공명을 거부하는 영혼의 절박한 적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ISTP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함으로써 일시적인 안전을 도모하지만 그 대가는 지극히 가혹합니다. 감각적 수용성이 마비된 ISTP에게 현재라는 시공간은 더 이상 어떠한 의미나 가치 혹은 논리적 인과율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절대적 진공의 상태가 됩니다. 삶의 목적을 거창한 미래의 청사진이나 추상적인 가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제어력 속에서 발견하는 이들에게 감각의 소멸은 곧 현재의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실존적 파국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자아의 핵심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감각의 차단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유일한 무대인 지금 이 순간을 영영 잃어버리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으나 세상을 느끼지 못하고 존재하나 그 존재의 작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기능적 가사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엔진을 끄고 차가운 금속의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생명력 또한 정지시키는 처절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이 얄팍해진 감정적 폭주와 열등 기능의 분출, 심리적 임계점에 도달하여 내면의 논리적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 ISTP는 평소의 냉철한 관찰자적 태도와 유연한 대응력을 상실하고 열등 기능인 외향 감정에 압도당하는 이른바 그립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환경적 억압과 실존적 위협으로부터 자아의 핵심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 기제가 선택하는 가장 비극적이고도 파괴적인 형태의 심리적 전도 현상입니다. 주기능인 내향 사고가 더 이상 외부의 부조리한 상황을 조율하거나 자신에게 유의미한 가치를 부여할 동력을 잃게 될 때 심연에 잠재되어 있던 미숙하고 거친 감정 기능이 전면에 돌출되며 자아의 통제권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ISTP는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지탱해온 객관적 가치와 이성적 태도를 도외시한 채 평소라면 무시했을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극도로 민감해지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정서적 발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래의 침착한 평정심은 소멸하고 그 자리에 타인에 대한 깊은 피해의식과 비정상적인 인정 욕구가 들어앉게 됩니다. 이들은
주변 인물들에게 날 선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며 상황의 논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이 입은 정서적 상처와 부당함만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비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과잉은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자신의 무능함과 처지를 끊임없이 원망하며 끝을 알 수 없는 감정적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럽고도 얄팍한 정서적 공격성은 사실 더 이상 이 차갑고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무생물적인 도구로 취급받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처절한 비명이자 최후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성과 논리를 열어두고 세상을 대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오직 억압과 기능적 착취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이질적인 정서적 폭주라는 옷을 입혀 외부와의 접촉면을 강제로 파열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자산인 냉철함과 자율적 판단력을 포기하고서라도 생물학적 생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러한 몸부림은 역설적으로 ISTP가 자신의 본질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소외의 정점입니다. 이는 삶의 목적이 본래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전도되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증거이며 정교한 지성이 감정의 파토스에 굴복하여 스스로를 해체하는 비극적 종착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부품이 되기를 거부하며 터뜨리니 감정적 폭발은 아이러니하게도 ISTP를 가장 자기답지 않은 모습으로 박제하며 실존적 파멸을 완성하게 됩니다. 3. 엔진을 재가동하는 법 회복을 위한 기술적 재현. 개인을 압박하는 가혹한 현실과 비논리적 환경을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은 때로 물리적인 한계와 실존적인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직된 시스템의 틀 안에 유폐된 ISTP에게 무책임한 낙관주의를 투영하거나 생활 기반을 무시한 즉각적 이탈을 권유하는 것은 현실성을 결여한 공허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무력감은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적 판단 기능이 물리적으로 거세된 채 가해지는 구조적 압착의 산물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거대한 하중 아래에서 개인의 역량만으로 출구를 찾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지극히 난해한 공학적 난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가 개인의 물리적 행동 반경을 구속하고 행동 양식을 강제할지라도 ISTP의 내면 심연에는 타인이나 조직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내적 인과율의 영토가 잔존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명령 체계가 도달하지 못하는 주관적 사고의 성역이자 어떤 가혹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논리적 정합성을 보존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환경이 나를 기능적 도구로 소모하고 외피를 마모시킬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부조리한 환경을 데이터화하며 자신의 내면 질서를 수호하는 주체적인 정신까지 소유하거나 유폐할 수는 없다는 실존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미 고갈되어 버린 삶의 동력을 다시 점화하고 상실된 목적의 파편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미래 설계나 추상적인 가치 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실존의 가장 최소 단위에서부터 인지적 재구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외부의 침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아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심리적 성소를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회복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환경을 바꾸려는 거창한 시도, 이전에 자신의 분석적 시선과 의지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최소한의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자아의 존엄을 되찾는 정교한 내적 복원 공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너진 시스템 속에서 ISTP가 어떻게 자신의 예리함을 다시 벼리고 마비된 엔진을 재가동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방안들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냉철한 관찰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이며 동시에 비논리적인 세계에 대항하는 ISTP만의 가장 고유한 저항 방식이 될 것입니다. 1. 미시적 문제 해결의 복원 현실과 자아를 잇는 실존적 목적 상실이라는 거대한 인지적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거창한 담론이나 원대한 미래 설계를 잠시 유보하는 데 있습니다. 시스템적 압착으로 인해 인지적 마비 상태에 빠진 ISTP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인지적 효능감을 최저점에서부터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회복의 실마리는 형이상학적인 사유가 아닌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해결의 감각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기능인 외향 감각을 의도적으로 정화하여 다시 가동하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통로를 재개방하고 정지된 자아의 엔진을 예열하는 필수적인 인지 공정입니다. 손끝에 닿는 도구의 차가운 금속성 질감, 무질서한 데이터의 논리적 정렬 혹은 아주 미세한 기계적 결함을 추적하여 수리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사소한 물리적 제어에 의식적으로 집중해 보십시오. 이러한 미시적 문제 해결은 외부의 강압으로 인해 정처 없이 표류하던 의식을 다시 지금 여기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의 좌표에 단단히 정의시키는 실존적 닫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상적이고 거대한 고통은 해결 가능한 최소 단위의 구체적인 과제 앞에서는 그 압도적인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주관적 의지가 투사되어 물리적 현실의 즉각적인 변이를 만들어내는 그 짧은 찰나의 경험은 ISTP가 지닌 본연의 장인적 기질을 일깨우는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감각 기능이 점진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환경에 완전히 매몰되어 식별이 불가능했던 자아가 외부 여건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환경이 나를 억압할지라도 이 작은 부품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제어하는 주체는 여전히 나 자신이다라는 명징한 자각의 발현입니다. 이러한 미시적 통제권의 회복은 시스템의 비논리성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는 인지적 방어막을 형성하며 파편화되었던 자아를 다시 유기적인 전체성으로 통합하는 기초 토대가 됩니다. 아주 작은 나사 하나를 조이는 행위 속에 담긴 인과적 확실성이 거대한 시스템이 가하는 비논리적 폭력을 무력화하는 가장 실존적인 저항이자 회복의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시적 주권의 사수와 영토 확장 승리의 영토, 외부 환경이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행동 양식을 규격화할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환경의 필연적인 부산물 혹은 부속품으로 치부하게 되는 치명적인 인지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장기화는 곧 주체성의 소멸과 자아의 상실로 직결되며 ISTP에게는 자신의 논리가 현실에 투사되지 못하는 기능적 죽음과 다름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실존적 전략은 비록 그 범위가 지극히 미시적인 차원일지라도 자신의 의지와 논리가 절대적으로 관철되는 승리의 영토를 명확히 선포하고 사수하는 것입니다. 이 영토는 타인의 비논리적인 개입과 시스템의 무리한 요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심리적 물리적 성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간섭도 불허하는 나만의 작업대 위 도구들이 배치된 정돈된 질서일 수도 있으며 고된 일과를 마친 후 외부의 소음을 차단한 채 오로지 자신의 논리적 선호만을 따르는 단 한 시간에 고립된 기술적 탐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만큼은 당신이 거대한 시스템의 피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세계를 통치하고 최적화하는 절대적 주권자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시적 통제권의 행사는 단순한 위안이나 휴식을 넘어 나의 인지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나는 선택을 통해 존재한다는 강력한 실존적 자각을 일깨우는 인지적 재활 과정입니다. 시스템이 강요하는 비효율과 엔트로피로부터 격리된 이 작은 성소에서 ISTP는 자신의 주기능인 내향사고를 다시 날카롭게 벼리고 외부 감각과의 건강한 피드백 고리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토 내에서의 승리가 결코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유용성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당신이 설정한 논리적 정합성과 완결성만이 유일한 법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작은 영토에서 거두는 매일의 승리는 외부의 압착에 의해 침식당하던 자존감의 지층을 다시 견고하게 다지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미시적 주권의 사수가 반복될 때 당신은 시스템의 부당한 요구에도 무너지지 않는 심리적 탄력성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장차 외부 세계를 향해 다시 자아의 주도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실존적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논의를 매듭지으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설계된 가혹한 환경의 중압 아래에서 실존적 고투를 이어가고 있을 모든 ISTP 분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엄중한 실존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외부의 물리적 조건이 아무리 비인격적이고 억압적일지라도 당신이라는 주체를 구성하는 명징한 이성과 그 내면의 논리적 정수는 결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소멸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인간을 규정하며 특히 현실의 물리적 조건에 예민하게 공명하는 ISTP에게 외부의 결핍과 기능적 억압은 곧 자아의 총체적인 상실과 동일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목적 상실의 고통은 결코 당신의 본질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종말의 징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통증은 당신의 고유한 논리체계가 외부의 비합리적 부조화에 타협하지 않고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반증이자 실존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환경은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당신의 물리적 시간과 노동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내면에 흐르는 정교한 인과율의 결까지 강제로 재편하거나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주체성은 외부의 명령에 따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저에 흐르는 분석적 시선은 여전히 당신만의 고유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채색의 공허함은 존재의 영구적 소멸이 아니라 외부의 독성으로부터 자아의 핵심을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를 심연 속에 일시적으로 유폐시킨 전략적 보존의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환경적 쇠사슬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당신의 외피를 구속하고 기능적 출력을 제한할 뿐 영혼의 고유한 기술적 지향성까지 도달하여 그 뿌리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엔진의 과열을 막기 위해 스스로 가동을 멈춘 냉정하고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의 본질적 색채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의 휘몰아치는 폭풍을 견뎌내기 위해 잠시 빛을 가리고 다시 주체적으로 가동될 계절을 기다리며 가장 깊은 안쪽으로 자신의 정수를 응축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존적 불변성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당신이 이 혹독하고 비논리적인 계절을 통과하여 다시금 자신만의 정밀한 궤도를 찾아가게 할 가장 단단한 내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세계의 유일한 설계자이며 현재의 정지는 더 거대한 출력을 위한 정교한 예열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물리적 환경은 때로 한 개인의 행동 반경을 극도로 제약하며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노동과 인내의 양식을 강제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외부의 압박이 거센 시기에 ISTP가 마주하는 현실은 마치 견고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밀실과 같을 수 있으며 이는 주체적인 판단을 가로막는 거대한 시스템적 장벽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치밀하고 정교한 사회적 압착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세계를 지각하고 그 인과적 질서 속에서 고유한 논리를 길어올리는 최후의 보루인 지각의 지평선까지 점령하거나 유폐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육신을 특정 좌표에 묶어둘 수는 있으나 그 좌표를 구성하는 물리적 변수들을 해체하고 재정의하는 당신의 인지적 권능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ISTP에게 주어진 이 예리한 분석적 촉수는 단순한 지적 능력을 넘어 사물의 본질과 교감하는 실존적 도구이자 주체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요새입니다. 비록 당신의 육신은 척박한 노동의 현장이나 회색빛 도심의 관료적 소용돌이 속에 유폐되어 있을지라도 그 무미건조한 벽면 뒤에 숨겨진 구조적 균열을 포착하고 차가운 기계의 틈새에서 가장 효율적인 역학적 동작을 설계할 수 있는 시선은 오직 당신만이 행사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적 권능입니다. 타인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과 진동에 불과한 현장의 불협화음이 당신의 감각을 통과하는 순간 그것은 살아있는 데이터로 치환되고 최적화된 해결의 언어로 재구성됩니다. 이러한 미시적인 발견과 기록의 행위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소극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이는 환경이 가하는 비논리적 억압에 영혼의 주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실존적 선언이자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당신의 주체성이 명징하게 살아있음을 알리는 가장 엄숙하고도 논리적인 증거가 됩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기능적인 부품으로 소모하려 할 때 당신은 역으로 그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관찰하고 해부하는 분석가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실존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ISTP에게 저항이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외부가 강요하는 무의미함 속에서 자신만의 인과적 질서를 끝까지 찾아내고 수호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예리한 시선이 닿는 곳마다 비논리적 카오스는 정돈된 데이터의 체계로 재편될 것이며, 이러한 인지적 주권의 사수는 시스템이 결코 훼손할 수 없는 당신만의 내면적 자유를 완성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환경은 당신을 구속할 수 있으나 세상을 향한 당신만의 독보적인 기술적 해석까지 가둘 수는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각의 지평선을 끝내 사수하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환경의 노예가 아닌 주체적인 장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실존적 승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 시스템의 기계적인 요구나 획일화된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대량으로 찍어내는 규격화된 공산품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ISTP라는 존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도구화하며 자신의 독립적인 속도에 맞춰 진화하는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엔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목적, 상실의 공허함과 무거운 무기력은 결코 엔진의 영구적인 고장이거나 기능의 완전한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고유한 생명력이 잠시 혹독한 실존적 겨울을 통과하고 있거나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안개 속에 가려져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합니다. 자연의 거대한 섭리에서 겨울은 결코 생명의 단절이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찬란한 봄의 발현을 준비하기 위해 지상의 모든 에너지를 뿌리 깊은 곳으로 갈무리하고 압축하는 내부적인 응축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정지된 듯한 시간과 침묵 역시 외부의 가혹하고 비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자아의 정수를 수호하고 핵심 논리를 보존하기 위해 심리 기제가 선택한 필수적인 휴지기입니다. 겉으로는 어떠한 기능적 변화나 생산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보이지 않는 심연에서는 다시 주체적으로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정교한 생존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견고한 복원력을 신뢰하십시오. 기계가 가동을 멈추고 냉각의 시간을 가질 때 그 내부 구조가 더욱 단단해지듯 이 정지된 시간은 당신의 내적 논리를 재정비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강화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을 가로막던 불투명한 안개가 걷히고 당신의 정교한 논리와 감각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적의 필드가 나타날 때 당신의 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인 출력과 정밀한 제어력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침묵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더 거대한 가동을 위한 전략적 비축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본질은 마모되지 않았으며 단지 스스로를 다시 증명할 수 있는 인과적 타이밍을 기다리며 가장 낮은 곳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을 뿐입니다. 계절이 순환하듯 당신의 주체성이 다시 만개할 시간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며 그때 당신은 이 겨울을 버텨낸 인내가 어떤 강력한 기술적 완성도로 치환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엔진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 가장 고요하게 예열 중인 상태임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견고하고 촘촘하게 당신의 행동 반경을 압착할지라도 그 치밀한 구조적 압박 속에는 반드시 당신이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실존적 틈새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외부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설계되었다 한들 한 인간의 내밀한 논리, 체계와 주관적 가치관이 머무는 인지적 심연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메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강력한 체제라도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과적 사유와 판단의 흐름을 낱낱이 규명하여 지배하는 것은 공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틈새는 누군가에게는 하루 중 찰나에 불과한 독자적인 실험의 시간일 수도 있으며 혹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요구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채 오로지 자신만의 감각적 지각에 집중하는 고요한 향유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틈을 기어이 발견하고 사수하는 행위는 외부의 명령과 사회적 기능성의 논리가 결코 침범하거나 오염시킬 수 없는 당신만의 원천적 성소를 지켜내는 엄숙한 실존적 선언입니다.
이 성소야말로 외부 여건에 의해 마모되고 침식되었던 자아를 복원하는 회복의 발원지이며 무너진 삶의 목적을 타인의 언어나 강요된 가치가 아닌 당신만의 정교한 논리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실존적인 기점이 될 것입니다. 시스템이 강요하는 비효율의 소음 속에서 당신만의 질서를 구축하는 이 미시적 공간이야말로 정지되었던 엔진이 다시금 동력을 얻고 인지적 엔트로피를 낮추는 재가동의 현장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가혹한 환경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당신을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박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애 전체 궤적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최종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당신을 둘러싼 부조리한 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끝내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아 세상을 해부하는 당신만의 독보적인 분석적 시선이야말로 당신의 본질을 대변하는 결정적 지표이자 기능적 완성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환경은 당신의 신체적 행동을 구속하고 기능적 출력을 제어할 수는 있으나 당신의 시선이 도달하는 미학적, 논리적 지평선까지 가두어 유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세계의 원리를 포착해낸 당신의 예리한 감각이 당신이 환경의 노예가 아닌 주체적인 관찰자이자 장인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실존적 승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주체성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사라지는 소멸, 휘발성 물질이 아니라 그 압력을 견디며 더욱 밀도 있게 응축되어 마침내 스스로의 궤도를 완성하는 강인한 독립 변수임을 확신하십시오.